자, CJ 모의고사 1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세 가지로 쪼개서 설명을 할 거고요. 의미 부분, 그 다음에 독해 부분, 추리 부분, 이쪽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의미 부분 먼저 의미 부분보다도 독해 문제 먼저 할게요. 독해가 더 중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독해 먼저 하겠습니다. 네, CJ 모의고사. 자, 봅시다. 1번 문제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때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거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제목이네요. 자, 독해 문제 같은 경우는 제목 문제. 우선 제목 문제부터 얘기해 드리면은 지금 CJ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지문이 짧아요.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그냥 쭉 속독해서 읽어봐도 훨씬 편할 거고요. 제목은 무조건 소재예요.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소재가 무엇인지 그 소재가 결국 제목이 될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텔레라는 말의 어원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먼 거리를 의미. 마케팅이라는 말의 어원은 마켓 플러스 ing이다. 즉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말이다. 따라서 텔레마케팅은 이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면서 텔레마케팅이란 뭔지 어원을 설명해주고 있죠. 답 4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단순해요. 문제 자체가 단순하니까 오래 걸리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가냐면 독해 지문이니까 14번으로 갈게요.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배열 문제죠. 배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자, 또 느낌이 달라요. 배열 문제 같은 경우는 A, B, C, D가 있다고 쳐볼게요. A, B, C, D 이렇게 있으면 자, 얘네들 간의 관계를 이제 연결고리를 단순하게 시켜나가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핵심어 위주로 계속 연결고리가 이렇게 형성되게 될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봅시다. 자, 순서대로 배치를 바로 해볼게요. 자, 우선은 글이 시작되려면 소재가 먼저 제시돼야겠죠. 뭐뭐뭐뭐는 뭐뭐뭐뭐가 이런 식으로 먼저 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B, 언어가 B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언어가 우리의 인생과 문학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 언어 짱 중요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어 짱 중요해 이렇게 얘기했고, 자, 그랬을 때 D. 그러나 언어의 막중한 역할 언어 짱 중요해 연결되죠? 이 막중한 역할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근데 언어는 짱 중요한 것인데 엄청 중요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이 적대네 거의 없대네 이렇게 잡아가는 거죠. 자, 그럼 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연결고리 시켜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시켜 보면 A. 자, 사람들이 왜 언어가 중요한지 인식하지 못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가 설정되네요. A. 누구나 그것에 대해 특별한 의식 없이 배워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 설정해줬죠? 이유. 자, 그 다음에 C거든요. 이것은 사람들이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과 비슷하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예시 들어주고 있죠? 자, 유사성을 예시를 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연결시켰으니까 답은 3번.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핵심어를 중심으로 언어는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은 왜 언어가 중요한 걸 인식하지 못하지?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래 평소에 우리가 그냥 쉽게 쓰고 배우기 때문이야. 마치 공기처럼 연결되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 그거를 찾아 나가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자, 배열 문제까지 얘기했죠? 제목과 배열 문제. 이건 계속 찝어드릴게요. 문제 푸는 방식이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정직하게 모범생처럼 미친듯이 풀어제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독해 속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독해 속도가 중요한 싸움이에요. 지금 독해를 얼마나 꼼꼼하게 잘 분석하면서 할 수 있니? 이걸 묻는 시험이 아니고 최소의 시간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정보량을 빨리 얼마나 잘 캐치하니? 이걸 물어보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짧은 형태의 시간 안에서 최대의 정보량을 뽑아내는 그런 시험이라는 걸 유념하면서 문제 푸는 방식 이걸 좀 초점에 맞춰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15번 문제.
다음 예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죠? 자, 이거 같은 경우 이것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봐봐요. 일반적으로 글이 이렇게 쭉 제시되잖아요. 글이 뭐 짧은 형태일 수도 있고 긴 형태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자, 설명문이 있고요. 논설문이 있어요. 자, 설명문, 논설문이 있어요. 자, 설명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소재에 대해서 우선 정의를 내려주겠죠. 뭐뭐뭐뭐란 이러한 형태인데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다든지 분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어져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설명문 같은 거 그러면은 힘이 어디 쪽에 좀 더 몰려있나? 그걸 생각해 보세요. 앞에 쪽에 몰려있을까요? 끝에 쪽에 몰려있을까요? 당연히 앞에 쪽에 좀 더 중요한 게 몰려있는 거죠. 왜? 우선은 내가 뭘 얘기할지 그것에 대한 소재를 제시를 해준 다음에 썰을 풀든지 말든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제시되는 이 정의, 이게 결론적으로 핵심이 될 거라는 거죠. 핵심이. 반면 논설문 같은 경우는 달라요. 자, 우선 어떻게 설정되냐면 논설문 같은 경우는 주장하는 글이잖아요. 내 주장을 미친 듯이 풀어제끼어야 되는 글인데 우선은 먼저 내 주장부터 고집 부리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상대방, 말 그대로 내 말을 듣는 청자를 설득하는 게 주장하는 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우선은 고려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훨씬 더 효과적인 주장하는 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이 뒤쪽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쪼개시면 돼요. 이 글이 설명문인지 논설문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뭐뭐뭐뭐란 이거 제시되어 있는 건 설명문. 그 다음 뭔가 상대방을 설득하는 구조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구조이면서 주장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는 논설문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글의 종류를 파악하면 좀 더 어느 게 핵심이구나 좀 더 보이게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15번. 자, 봅시다. 자, 만일 결정론이 진리라면 나의 의지나 사유는 항상 내 안에 있는 성격이나 동기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므로 나의 결정이라는 것은 필연적이고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내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더욱이 책임은 자유, 즉 인과성으로부터 벗어남을 전제로 하는 까닭에 결정론과 도덕적 책임은 양립할 수 없다. 이건 주장하는 거죠. 딱 봐도. 그럼 키워드는 끝에 있겠네요. 끝에 힘 다시 한번 더 줘볼까요? 더욱이부터. 더욱이 책임은, 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도덕으로 볼 수 있겠네요. 도덕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 즉 인과성으로부터 벗어남을 전제로 한다. 자유를 전제로 한대요. 자유를. 도덕은 자유를 전제로 한다. 이게 키워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도덕은 자유에 기인한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끝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논설문인 경우는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23번 갈게요. 23번. 네. 자, 23번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음 예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죠? 네, 그거 판단해 보면 되겠고요. 자, 23번 키워드 딱딱 잡으면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같은 것들을 보고 그것들이 모두 같음을 이해하려면 자체에 도달하려고 애쓰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식하려면 그에 앞서 그 같음 자체를 알고 있어야 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같음이 키워드네. 뭐가 같은지를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 즉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혹은 이 밖에 어떤 모양으로 감각하기에 앞서 같음 자체를 알고 있어야 대상의 인식이 가능하다. 이게 키워드죠. 같음 자체를 알고 있어야 인식이 가능하다. 이게 밑줄인 거네요. 자, 이거는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죠. 자, 봐봐요. 고양이랑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일반적으로 고양이, 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인식을 잘해요. 고양이라는 건 이런 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이미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고양이, 얘는 개 이런 식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컴퓨터는 구분이 불가능하대요. 일반적으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고양이랑 개랑 뭐가 다른 거야? 고양이라는 게 뭔지,
개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같음을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는 혼란이 온대요. 고양이랑 개는 유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어떤 같음의 특성이 있고 개는 개만의 어떤 같은 특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답이 3번. 장미등을 경험하려면 장미 자체를 알고 있어야 장미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장난 같지만 우선은 그 대상의 같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같음, 그게 체크되는 거였어요. 23번. 그래서 답이 3번. 이건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4번 갑니다. 34번. 자, 지리정보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죠? 설명문이다. 딱 봐도 사이즈가.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내용일치 문제네요. 그러면 다 매칭해 봐야겠죠? 자, 이거는 그냥 조건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줄에 맨 마지막 봐봐요. 수치 지도는 입체적 표현이 가능하며 지표 현상 파악이 용이하다 이랬어요. 근데 2번 볼까요? 지표 현상이 1차적인 평면 형태로 나타난다. 장난쳐놨죠? 입체 형태를 제시해 준다니까요. 그랬는데 평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답이 2번인데 지금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봐봐요. 입체, 평면. 지금 서로 반대되는 용어를 사용했죠. 이러면서 말 바꾸는 거. 이게 사실 내용일치 문제예요. 내용일치 문제의 유형은 단순해요. 말을 바꿔요. 말을 바꿔서 일치하는 걸 일치하지 않게 만들어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조건을 줘요. 조건을 줘서 이게 원래 맞는 말인데 괜히 다른 조건을 끼워 넣어서 말을 안 맞게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형태의 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말을 바꿔서 장난쳐놨진 않았는지 아니면 이상하게 갑자기 쓸데없이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 놓진 않았는지 내용일치 그 보기에 그거를 체크해보면 훨씬 쉽게 문제가 풀린다고요. 단순하게 그렇게 판단하세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갈게요. 자, 41번 문제. 자, 41번 문제는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목이네요. 제목과 관련된 얘기죠. 자, 그럼 이게 설명문인지 논설문인지 이런 거 좀 판단해 보면 더 좋겠고, 자, 첫 번째 줄 도시 빈곤은 왜 발생하는가? 그 해답은 개인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으로 구분된다. 도시 빈곤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이 글이 딱 봐도. 그럼 답 몇 번이에요? 1번이요. 도시의 빈곤은 개인적, 사회적, 구조적 차원에서 발생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그래서 답이 1번. 바로 연결되죠? 이거는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시 빈곤이란 이런 차원에서 설명되고 있구나. 논설문이 아니라 설명문 구조니까 두 가지씩에서 파악된다. 두 가지씩이란 건 머리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두 가지씩인 형태가 설명문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 다음 45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징그럽게 또 나왔죠. 자, 그럼 볼까요? 사대부가 퇴장하고 시민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근대 문학이 시작되었다. 영삼섭, 현진건, 나도양 등은 모두 서울 중인의 후예인 시민이어서 근대 소설을 이룩하는 데 앞장설 수 있었다. 자, 이광수, 김동인, 김소월 등 평안도 출신 시인 계층도 근대 문학 형성에 큰 몫을 담당했다. 근대 문학의 주역인 시민은 자기 계급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옹호하지 않았다. 자, 근대 문학의 주역인 시민들도 자기 계급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옹호하지 않았으며 사대부 문화의 유산을 계승하는 한편 민중문학과 제휴의 중세 보편주의와는 다른 근대 민족주의 문학을 탄생, 발전시키는 의무를 감당했다. 엄청 어렵네요. 단순하게 딱 보려고 할 수가 없는 글이었죠. 지금 그럼 이건 결론적으로 뭔 얘기냐면 근대 문화의 주역은 누구야? 시민이야. 근데 이 시민들은 근대 민족주의 문학을 탄생시켰으며 발전시키는 일을 감당했다. 이거죠? 시민들의 역할을 제시해 준 거네요. 답은 1번. 근대 문화 형성의 주역은 시민이다. 이거 맞네요.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연결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면은 지금 앞에 부분이 미친 듯이 뭔가 인물들이 쭉 설정되고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근대 문학의 주역은 근대 사회의 주역은 시민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요약 정리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끝에 맥락이 좀 더 중요시되는 글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네, 그 정도 받고 그 다음에 51번 볼게요. 51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네, 51번 내용일치 문제예요. 자, 51번 볼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매칭시켜 나가면 되는데 바로 한번 봐볼게요. 자, 5번째 줄 한번 쭉 내려가 볼까요? 5줄 쪽 보면은 무의식은 인간의 의식과 행위를 결정하는 중심 토대였다 이랬어요. 무의식이 인간의 의식과 행위를 결정한다 이거죠. 무의식이 주가 되는 거예요. 무의식이 인간의 의식을 결정한다. 이렇게 키워드 잡히는 거죠. 그랬을 때 3번 볼까요? 인간은 확실한 인식을 통하여 무의식을 통제할 수 있다. 반대를 얘기해버렸죠. 이런 식으로 말 바꾼다고요. 이렇게 그냥 아까 뭐 서로 그냥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상호 보완적이다 라고 하는 것과 배타적이란 말이 있으면 지금 서로 이것은 A와 B는 서로 상호관계에 있다 이렇게 지문이 제시되어 있으면 이 상호반을 빼버리고 베타를 집어넣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용일치 문제 하나가 설정되잖아요. 옳지않은 거 하나 설정되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무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내용일치 문제로 만든 거예요. 지금 이런 내용일치 문제 만드는 그 스타일을 좀 알면 사실 출제자의 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훨씬 더 문제 풀기 쉽겠죠. 이걸 좀 보여드린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60번 갈게요.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논설문이야 설명문이야 판단해봐요. 그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자 마지막 줄 쭉 봐볼게요. 그리고부터 볼게요.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 그리고 자신의 자유를 대신 행사해줄 지도자를 찾았다. 이리하여 히틀러의 사디즘과 국민들의 마조이즘이 결합하게 된 것이다. 자, 이게 키워드였죠. 앞에 부분은 다 뭐였냐면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해서 이제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자신의 자유를 대신 행사해줄 지도자를 오히려 더 찾게 돼버렸다. 현실이 힘들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였던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4번.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잡았으면 됐습니다. 4번. 그 다음 61번. 자, 다음 글의 내용과 관점이 일치하는 것은 이랬죠? 이거 판단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맨 마지막 쪽 라인만 한번 봐볼게요. 끝에서 두 번째 줄. 과학을 이용해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과학을 발전시켜서 우리의 삶을 안정시켜야 된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데 5번 보면 재해 피해를 과학을 통해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똑같죠? 매칭되죠? 답은 5번. 이렇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주장하는 글이잖아요. 논설문이죠? 끝에 중요한 게 있댔죠? 끝에 중요한 거 있네. 진짜로. 이게 그냥 끝에만 보라는 게 아니고 그냥 앞에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글만 보고 설명문인지 논설문인지 바로 판단이 어떻게 가능해요? 읽을 때 이 내용이 설명문인지 논설문인지 읽으면서 판단하면서 같이 쭉 읽으면서 보면 논설문인지 설명문인지 그때서야 이해가 가는 거거든요. 읽으면서 동시에. 그랬을 때 앞에 힘을 주면서 좀 더 집중해서 읽을 건지 뒤에다 힘을 주면서 집중해서 읽을 건지 그걸 판단해 보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자 71번 볼게요. 다음 글의 내용과 관점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관점 나왔죠? 관점이라고 얘기하면은 딱 봐도 주장이잖아요. 끝에 그쪽에 있어요. 바로 자, 끝에서 세 번째 줄. 문화 상대주의는 다른 문화를 강요하거나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일 뿐 보편윤리와 인권을 부정하는 윤리적 회의주의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이랬죠? 자, 3번 가볼까요? 문화상대주의는 도덕적 판단에 가치지향적이다. 한쪽에 치우친다는 거잖아요. 가치지향적이라는 건.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그게 아니랬죠, 지금. 문화상대주의는 다른 문화를 강요하거나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 각각의 그 상대적 관점을 이해해 줘야 된다. 이 뜻이었죠?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 78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죠? 자, 이것 쭉 한번 보면은 거짓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면서 거짓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자, 끝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 보면 오히려 나와요. 오히려
화자의 내적 의도에 그 여부가 달려있다. 거짓말이란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을 말하는 진술이다. 거짓말이라는 게 다 모든 게 거짓말인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인 경우가 거짓말이다. 거짓말의 기준을 설정해 준 거네. 답 3번.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또 82번. 자, 82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마찬가지로 끝에서 세 번째 줄 쭉 한번 가볼게요. 거의 대부분이 끝에 많이 나와 있죠. 중요한 핵심들이. 그래서 힘을 어디다 중심을 둘 것인지를 잘 고민해 보라는 얘기였어요. 자, 세 번째 줄 오른쪽 보면 농부들은 세속의 지배자인 영주에게 복속되어 노동하였으며 교회는 지상에 있는 신의 재리자로서 농부들의 정신생활을 통제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즉 농부, 영주,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나가는 거네요. 3분 구조로. 자, 이랬을 때 5번 볼게요. 세계는 불평등한 3분 구조로 서로를 통제하려고 한다. 서로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끝에서 첫 번째 줄 보면은 교회는 지상에 있는 신의 대리자로서 농부들의 정신생활을 통제하려 했다. 서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한쪽이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답이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1번. 자, 91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볼게요. 판소리 광대는 애초에는 농촌으로 찾아다니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터에 자리를 잡고 온갖 제주를 팔았다. 애초에는이라고 쓰니까 처음에는이죠. 처음에는 이런 상태였는데 변화했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네요. 우선은. 자, 그 중에서 판소리를 특히 자랑했는데, 아, 판소리 광대 하위 개념으로 판소리가 있었구나. 차츰 부잣집에 초청되는 기회가 많아졌고 나중에는 궁중에 들어가 영광도 누리게 되었다. 거기에 충울세를 하는 과정에서 광대와 고수 둘이서만 공연하는 형태가 확립되었다. 판소리 공연이 어떻게 확립됐는지를 보여주는 글이구나. 답 3번. 이렇게 갑니다. 자, 그렇게.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네요. 95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계속 끝에서 두 번째 줄이네요. 거의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자, 우주 비행사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지상 기지에서 미세 중력, 즉 무중력에 대비한 충분한 훈련을 받는다. 그러면 무중력 훈련은 어떤 방법을 하는 것일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중력 훈련을 받는 우주 비행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답은 4번. 이렇게 가면 됩니다. 우주 비행사와 무중력 훈련, 이런 식으로 그냥 유사한 키워드들이 바로 답으로 설정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시면 훨씬 문제가 쉽게 이해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해 지금 1회 부분 같은 경우는 다 정리를 했어요. 15문항 정도 됐고요. 그 15문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지금 제목 문제가 나왔고 내용 일치 문제, 뭐 관점 관련된 거 파악하는 문제, 그다음 배열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내용 일치 문제, 그 다음에 뭐 관점과 관련된 문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매칭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문과 보기가 서로 매칭이 됐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거 말 바꾸는 게 많다고요. 말을 막 이거랑 이거랑 막 뒤바꾸고, 서로 뒤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상승이란 말이 나왔으면 하강으로, 아니면 상호 보완이란 말이 나왔으면 베타로, 이런 식으로 말을 살짝만 바꿔서 내용 일치 문제 옳지 않은 걸로 딱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문제 풀 것. 그 다음 관점 묻는 문제가 나오면 특징적인 게 주장하는 글일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끝에 있는 내용, 그거를 중심으로 좀 보면 좋겠다. 즉 무슨 말이야? 설명문일 경우에는 앞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논설문일 경우에는 끝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 읽어요. 다. 지문이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걸 버리고 어느 걸 취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읽되 어느 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 잡길 것인가, 그런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네,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네, 그러면 1회 독해 흐름은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